2차전지 업종의 고점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작게는 2배 또는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재상승하는 형태로의 현재 주가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대형주에서는 그리고 중형주 단에서는 이민수의 경제토크 김대중 대표님과 2차전지 전략 세웁니다. 전고체 관련된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인터배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의 모멘텀은 어쨌든 로봇이었고 로보틱스였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또 전고체 얘기가 있었고 인터배터리에서도 그 얘기가 아무래도 상당 부분 전면에 있겠죠.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행사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예전만큼의 그 관심도는 약간 줄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하게 지금 흥행이 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전기차를 많이 갖다 놓고 전기차에 대한 그 세일즈를 많이 했습니다. 전기차를 판다는 게 아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 부각이 됐는데 이번에 전기차가 딱 2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를 올리지 않고요. SK하고 LG가 이제 전기차를 놨다고 하는데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의 주요 의제는 고성능 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고체에 대한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한 단계 진화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이나 방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이번 행사에서 주요하게 의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2차전지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현재 주가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2차전지 내에서 기존의 양극재라든가 ESS라든가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로의 종목보다는 전고체와 연관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도도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고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꼭 전고체만 들어간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을 높이면 그죠? 맞습니다. 고성능 셀을 만들게 되면 이게 로봇에 필요에 따라 그렇죠. 네. 뭐 전고체라 로봇이라고 해도 전고체가 들어가는 쪽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성능이 높아진 셀을 또 3원계로 그렇죠. 혹은 맞습니다. 뭐 3원계 플러스 써마시 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의 가능성들을 좀 본다고 보면 그러면요. 그런 쪽에서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딘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셀은 현재 리튬이온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그 고성능 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기존 3원계에 대해서 그 효율화를 통해서 좀 작아지고 그리고 성능은 높아지는 이런 그 제품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존 3원계와 그 전고체 배터리의 특장점을 보게 되면 그 크기거든요. 전고체는 크기가 작아집니다. 크게 작아지고 효율성이 당연히 높은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성능 셀이라고 하면 3원계가 진화한 배터리일 수도 있겠으나 궁극으로는 전고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주가 움직임에서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그 전고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좀 더 강화된 형태에서 버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형주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중형주 단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 소형주에서는 CIS 같은 종목들이 흐름대로 좀 더 그리고 최근엔 대주전자 같은 종목들이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성능을 높인 3원계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LG 엔솔도 포함될 거예요, 그죠? 포함되고 LG 엔솔은 광범위하게 2차전지의 대장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보다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삼성 SDI나 이수 스페셜티, 뭐 대주전자재로 이런 쪽이 이제 한 차례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그러면 후자 쪽이 여전히 투자 쪽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관련 그룹이 최근 주가가 비교적 탄력적이었던 이유는 전고체 사업에 뛰어든다는 이슈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주가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그 배터리 기업들의 형태를 보게 될 때 어떠한 하나의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 사업에 계속 추종해서
그 진입하는 형태로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고체가 지금 아직은 대세로 가는 과정들은 아니겠으나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대세적 흐름으로 진행되게 되면 기존의 기업들도 전고체라는 게 전액을 고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기술력을 요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형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사업 진출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주가의 상승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업 부분의 방향성 전환 이게 앞으로 계속 기업마다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정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핵심은 그런 산업의 변화들에 따른 전고체 혹은 고성능 셀 쪽으로의 하는 업체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말씀은 맞습니다. 그죠. 네, ESS도 그렇고 관심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전고체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전에는 셀 업체야 워낙 뭐 주가 올라갈 때 그죠 기대감으로 같이 갔었지만. 더 갔던 거는 이제 뭐 에코프로나 사실 양극재 업체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엄청나게 시세를 갈 때 주도가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어떤 가장 기초 소재라고 보는 양극재 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직 이익단에서의 규모가 눈에 띌 만한 향상된 그 숫자의 개선이 지금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 그 두 개 종목을 비교해 보게 되면 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주가의 고점 돌파 여부를 우리가 지켜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에서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최근 주가 상황에서 고점 돌파를 한 이후에 현재 조정받는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탄력도의 차이가 좀 상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이제 앞서 클립에서 그 2차 전지는 에코프로의 그 주가만 봤을 때 그 변동성, 네. 그죠? 그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투자자를 몇 부류로 구별해 보면 산 거야 뭐 다 고점에 샀죠. 사실은 에코프로를 150만 원 갔을 때 그 기준으로 10만 원 사신 분이 뭐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다들 막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그죠? 300만 원 간다 그럴 때 그때 기준으로 그죠? 네.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포스코 홀딩스든 좌우지간 다 떨어 있으니까 그죠? 네.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는데 그거를 정말 죽여라 나 모르라고 가지고 계신 부류가 일부겠지만 그죠? 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있을 거고 지겨워서 판 분들이 많을 거고 그죠? 네. 다시 좀 사고팔고를 하는 부류들이 그런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아까 사고팔고라는 그 기준으로 어쨌든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올해 기본적인 전략은.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고 사고팔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전제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전제가 뭐예요? 기존에 2023년도 8월에 찍었던 전반의 2차 전지 업종의 고점은 내년에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네, 내년에는 돌파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좀 급해지지 않습니까? 심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작게는 2배 또는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한 단계 호흡 조절하는 형태로의 주가 수준의 흐름이 진행되고요. 이제 하반기 정도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시 재상승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짧은 전고체로 투자로의 진행을 한 이후에 다시 하반기 겨냥해서 양극재사 여전하게 또 셀사 이들 종목의 투자 관점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궁극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의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투자 전략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